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박인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용상 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우리 한일 갈등을 제가 그냥 헌법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일 관계는 아마 영원히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일본 가가지고, 일본 학술대회에서 제가 일본을 전범국가라고 떠들었더니, 일본 학계에서 초청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범국가인 건 뭐 분명한 거죠. 사실은 전 독일에서 10년 있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범국가의 국민이라고 여긴 합니다. 지식인들이. 그리고 옆 동네 사는 프랑스인들은 독일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치를 떱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협정을 맺고 공동 부대를 국경선에다 발주해가지고 같이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이게.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 역사 속의 하나의 편린처럼 생각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국제관계에 있는 우리와 다른 국가에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 대장성 관리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왕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권을 안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시지만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일본한테 7년 동안 유린을 당하면서 사실 많은 문물을 빼앗기고 또 많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왕이 등극을 하면 명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을 자처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라고 하기도 창피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한일 관계를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해결 못하고 살면 누가 불리하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좀 더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나죠. 잘 아시네요. 결국 우리가 손해 보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978년도 독일이 동독이 구소련이 동독에다가 핵탄두를 설치하니까 독일 서독도 대응하는 핵탄두를 설치해야 돼요. 둘이 쏘면 둘 다 망하니까 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핵탄두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퍼싱2 미사일을 도입을 했는데 환경단체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거 독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무기가 우리 독일에 배치되는 것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근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의 이익에 피해가 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주권국가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면은 퍼싱2 미사일을 들여와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다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박인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익이라는 건 오늘 국익이라는 건 국가나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 주권 국가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가에. 그죠? 주인이 아니라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고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 뭐 박인환 교수님이 이미 발제 때 말씀을 하신 거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한일 기본 조약은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조약이 뭡니까? 한 국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양 국가가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약이거든요.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같은 경우 아무리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서 파기하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파기해봤자 우리만 피해를 입습니다. 조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이 물론 과거의 불평등 조약처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맺어진 조약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 조약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보면은 1900년대 식민지 시절 그리고 식민지 시절 이전에 일본과 맺었던 모든 조약은 1965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식민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식민지를 원해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식민지에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식민지를 당한 것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무력의 논리를 갖다가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잘 보시겠지만 국제연합도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뭐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위 우선의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국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국익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이라는 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라든지 자유라든지 것을 포기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맺었던 한일 기본 조약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사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친일 반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웃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을 때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지 친일 반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강압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형적으로는
친이 될 수밖에 없는 속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혐한이나 뭐 반한파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친한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학하는 사람들이 좀 차갑게 보이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이는 것은 그런 어떤 사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한테 접근해가지고 결국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피해와 손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또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일본하고 맺었던 각종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양국 간에 맺어진 협정이나 조약이나 합의는 한 국가가 파기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결국 부인한 국가, 파기한 국가, 협정을 깨트린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등 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립무원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면, 그런 국가로 간다면 오늘날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참 그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진 양국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갈등을 우리의 이익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적으로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결국은 나라고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이나 정부가 좀 더 이성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도 새롭게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조약의 규정들이 그동안 잘 준수되고 실현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회담의 그 기록을 보면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개인 청구권을 지금 와서 주장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을 지금 와서 애써 부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이제 와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반일감정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하는데 언론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거의 언론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제문 보니까 아마 반일감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사실은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국제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어떤 선동적인 표현들이 자꾸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게 되면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일 관계는 이제는 좀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오히려 제3자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끌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